한 주간의 하키 소식을 전하는 시간, 주간 리뷰 이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광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또 우리 월드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6강전 또 보셨나요? 또 제가 새벽 운동이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전반 뒷부분은 좀 봤는데 네. 전반 부분 보고 많이 속상해가지고. 근데 그때 많이 잠을 또 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쵸, 맞아요. 좀 많이 아쉬웠던 경기였죠. 네. 근데 아쉬웠지만 또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또 몇 년 만에 또 16강 올라가고 아주 좋은 결과를 또 냈잖아요. 네. 그리고 태극기를 달고 뛰고 있는 선수들 보니까 좀 마음도 되게 뜨거워지고 또 옛날에 선수 하던 시절 생각도 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 그 세계 랭킹 1위 상대하는 게 쉽지 네, 않았을 진짜. 텐데 후반전 가서는 진짜 좀 멋있게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키도 곧 있으면 국제대회 또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뭐 청소년 팀부터 해서 이제 계속 시작이 되거든요. 네. 또 주니어 대회도 있고 성인 대표팀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난주에 2개의 시리즈가 진행된 아시아 리그였는데요. 먼저 니코 시리즈부터 살펴보시죠. 토요일에는 아이스벅스가 화끈한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이 피리어드까지 6골을 뽑아내며 6대2 대승을 거뒀는데요. 스즈키 켄토가 1골 3도움으로 4포인트를 기록했고, 스즈키 유타가 2골, 테라오 유리가 2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아이스벅스는 후쿠우지 유타카 골리가 선발로 나섰지만 경기 시작 30초 만에 상대팀 선수랑 부딪히면서 부상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이후 로만 벤커트 골리가 23세이브 2실점을 기록합니다. 그리츠는 쿠로이와 골리가 선발 출장했지만 이 피리어드 중반까지 20세이브 5실점으로 부진했고, 이후 이시다 타츠노신 골리가 교체 출전에서 10세이브 1실점을 기록합니다. 일요일에도 아이스벅스의 기세는 계속됐습니다. 이날도 5대1 승리를 거뒀던 아이스벅스였고, 스즈키 켄토가 2골 1도움 3포인트로 하락하면서 이틀 사이에 7포인트를 적립합니다. 로만 벤커트 골리는 22세이브 1실점, 이시다 타츠노신 골리는 31세이브 5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 니코 시리즈 역시 또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의 멋진 플레이들이 또 많이 나온 경기였는데요. 네, 어떻게 경기 보셨어요? 먼저 후쿠오지 골리가 나오자마자 30초 만에 네. 그 상대 그리츠 선수와 부딪히면서 부상으로 교체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불안한 마음이 컸어요. 시작부터 골리가 교체했다는 거는 사실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로만 벤커트 골리가 기대 이상으로 시즌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는 부분은 초반에 교체가 됐다는 점이, 네, 맞아요. 네, 웜업 이후에 몸이 좀 아직 식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됐다는 점이 로만 벤커트 입장에서는 더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장점으로 발휘를 했을 것 같고, 니코 입장에서는 그리츠 상대로 이제 초반부터 지난 시리즈에 이어서 계속 골을 일찍부터 터트려 주면서 그 화력을 가지고 경기의 흐름을 가지고 왔던 게 아무래도 이길 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HL 한양에는 김브라더스가 있다면 이제 여기 아이스벅스에는 스즈키 형제가 또 있는데요. 그 유타 켄토 형제도 여자 형제가 있어요. 네, 스즈키 아미라고 삿포로의 인피니티스 클럽팀에서 하키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유타 선수 동생이고 켄토 선수한테는 또 누나예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오빠들이 시합하러 왔을 때 사진 찍어서 야, 너네 오빠 지금 잘하고 있어 막 연락도 해주고, 저희 오빠가 또 삿포로 집결전 가고 할 땐 또 그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스즈키 아미 선수는 그 골을 잘 넣는 캐릭터인가요? 네, 맞아요. 스즈키 아미 선수도 켄토 유타 선수처럼 좀 팀에서 주축 역할을 하는 그런 플레이어거든요. 지금 이 니코 아이스벅스에서는 스즈키 유타 선수와 또 스즈키 켄토 선수가 파워플레이라든가 이 공격 화력에 있어서는 아주 골대 앞에서 좋은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팀 내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내는데 엄청나게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시즌 마무리까지 계속해서 이 둘의 활약을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그리츠의 경기력을 봤을 땐 좋은 찬스를 계속 만들기는 했었어요. 네. 아쉬운 게 이제 그 골문을 열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기도 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골대가 움직이고 나서 퍽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노골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사실 골키퍼로 인해서 골대가 움직였고 불과 1초 사이에 슈팅이 나갔는데 그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골로 인정이 되겠다 싶었었는데 그게 노골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이런 아쉬웠죠. 부분이 이제 경기의 흐름을 많이 가져가게 되니까 또 그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이 시리즈를 보면서 제일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거는 개인 기량의 차이가 확실히 이 경기의 흐름을 이제 가지고 오고 또는 빼앗기거나 빼앗기지 않는 거를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양 시리즈 살펴보겠습니다. 리그 1, 2위의 마지막 맞대결 시리즈였는데요. 우선 토요일 경기에서는 레드이글스가 1피리어드 초반부터 앞섰습니다. 파워플레이 찬스에서 오사와 요토가 선제골을 기록했고 1피리어드 중반에는 타카키 켄타가 상대 실책을 이어받아 추가골을 성공시킵니다. HL 안양의 반격은 2피리어드 후반에 들어서 시작됐습니다. 파워플레이 찬스에서 김기성이 만회골을 터뜨렸고 3피리어드 안진이가 동점골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김기성이 쏜 슛을 이종민이 방향만 바꿔놓으며 역전에 성공했고 마지막 이글스의 엠티넷 공격에서 김기성이 세기골을 성공시킵니다. 결과는 4대2 HL 안양의 역전승이었습니다. 김기성은 13경기 만에 득점포를 쏘아 올렸고 2골 1도움으로 승리를 견인합니다. 네, 특히 이번 토요일 경기는 또 경기가 끝나고 은퇴식을 또 했어요. 네. 김영준 선수, 문국환, 조영곤 선수의 이제 은퇴식이 또 있었습니다. 네, 제 친구이기도 하잖아요. 네. 김영준 선수. 그리고 문국환 선수도 저 상무 시절 때 같이 룸메이트 할 정도로 가까웠던 사이고 또 조영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제 직속 후배다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제 은퇴식도 한 번 더 생각이 나면서 형준이와 또 국한이 또 형곤이 이렇게 링크장 위에서 또 만났거든요. 네. 같이 사진도 찍고. 근데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나 또 그동안의 선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좀 가슴 뭉클한 그런 은퇴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이제 또 경기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일단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 하이라이트에도 나왔지만 1피리어드에 이제 두 골을 먼저 이제 상대팀에게 주고 1피리어드 PP 때 이제 슛을 쏘는데 한 5번인가 6번인가 슛을 쏘는데 그게 결국 안 들어갔어요. 그 장면이 아직도 좀 생생히 현장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실 골이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생중계 할 때도 신 감독님이 이제 골이라고 네, 맞아요. 외칠 정도로 당연히 저도 바깥에서 보면서 이종민 선수가 골을 넣었구나 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나리사와 유타 선수의 그 발에 걸리면서 네. 그게 또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레드이글스 입장에서는 수비를 얼마나 신경 쓰고 네. 그 한 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맞아요. 보이는 수비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골대 위에 설치된 카메라로 보니까 진짜 선수들이 진짜 필사적으로 그 골 하나 막으려고 그렇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간절하구나. 이 승리가 양 팀 모두 되게 간절한 승리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프리뷰 할 때 공수가 탄탄한 두 팀이 모였기 때문에 네. 누가 더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느냐를 강조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피디님께서 이렇게 그 골리캠으로 해가지고 그 골대 앞에 혼전 상황을 레드이글스 혼전도 보여주고 네. 또 HL 안양의 혼전 상황도 보여줬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수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결국에는 뭐 실수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1피리어드 시작하고 나서 뭐 레드이글스 홋카이도의 그 파워플레이가 워낙 강력하고 또 패턴 플레이가 워낙 네. 좋긴 했지만 또 HL 안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실수를 해서 골이 들어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맞아요. 그런 플레이들도 있었고
또 이제 수비존에서 퍽을 걷어내는 그런 상황에서 또 실책이 있어서 그게 바로 골로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2점을 먼저 실점을 하고 나서부터 이 피리어드 때까지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네. 들었어요. 왜냐하면 레드 이글스가 예전처럼 확확 달라붙지 않고 좀 뒤로 빠지면서 골대 앞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HL 안양 입장에서는 퍽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 슈팅을 쏘더라도 자꾸 바깥쪽에서 쏘다 보니까 네. 득점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이 첫 번째 그 슛이 안 들어가고 사실 그게 들어갔으면 조금 더 빨리 분위기가 반전돼서 넘어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 이후로도 조금 힘들게 경기를 이어갔다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피리어드 때 보면 또 단독 찬스도 주고 또 계속해서 그런 실수하는 상황도 나오고 조금 끌려가는 모습을 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피리어드 되고 나서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참 기분 좋았던 거는 이제 김기성 선수의 득점이 너무 기분이 네. 좋았는데 너무 기다렸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김상욱 선수가 아래 골대 앞에 있는 강윤석 선수한테 내리고 강윤석 선수가 반대쪽으로 퍽을 빼내줘서 김기성 선수가 득점을 시도하려고 하는 네. 그런 게 계속 나왔었는데 계속 레드이글스 홋카이도한테 그게 걸렸었거든요. 네. 하지만 결국엔 그걸 해내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시도하고 계속 두드려 보니까 이제 열렸어요. 그 시즌 중반의 그 답답함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럼 일요일 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일요일 경기에서는 2피리어드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1피리어드 막판 걷어낸 파워플레이 찬스를 2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김기성이 골로 성공시키면서 앞섰고 중반에는 숏핸디드 상황에서 신상우가 단독 찬스를 살립니다. 2피리어드 후반에서는 전정우가 파워플레이 골을 성공시키면서 3대 0으로 앞섰습니다. 3피리어드 레드 이글스가 나카야시 유시의 파워플레이 골로 만회했지만 3피리어드 후반 이종민이 세기골을 터뜨리면서 4대 1 승리를 완성시킵니다. 저는 앞 경기, 뒤에 경기 다 포함해서 좀 베테랑 선수들이 좀 눈에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좀 몸도 많이 대주고 좀 뭐라고 해야지? 선수들한테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보여주는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서 먼저 한 발 더 타고 먼저 몸 대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후배 선수들도 따라서 덩달아서 더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1, 2위를 다투는 이 정도 베테랑 선수들과 그러니까 신구 조화가 워낙 잘 돼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단단하다 보니까 부딪혔을 때 어느 한 부분이 조금 더 날카롭느냐거든요. 그 날카로움이나 그런 거는 이 베테랑 선수들의 어떤 노련함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벼르고 있었나 봐요, 이 시리즈를. 이종민 선수가 2경기 연속 또 골을 터뜨리면서 정말 좋은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어주고 앞서서 해주는 베테랑 선수가 있다면 이렇게 뒤따라서 득점도 해주고 또 이렇게 점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후배 선수들을 보면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좀 화끈한 수입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 아시아리그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최근 7연승을 기록한 HL 안양입니다. 요코하마 그리츠에게만 4승을 거둔 아이스벅스는 레드 이글스를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연패에 빠진 레드 이글스는 3위로 내려앉았고 경기가 없었던 크레인즈는 4위, 연패를 거듭한 그리츠는 5위, 마찬가지로 경기가 없었던 프리블레이즈가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2개의 시리즈가 예정된 아시아리그입니다. 신요코하마에서는 요코하마 그리츠와 레드 이글스 홋카이도가 2연전을 갖겠습니다. 연패에 빠진 레드 이글스가 이번 주 승리를 거둬 다시 2위 자리를 복귀할 수 있을까요? 안양에서는 HL 안양과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맞대결을 갖습니다. 7연승의 HL 안양이 연승을 이어갈지 함께 안양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리즈 혹시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글스는 그리츠를 상대로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9월 말에 있었던 첫 시리즈
7대1로 두 경기 다 이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츠를 상대로 조금 방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 9월 말에 그 만들어져 있던 그리츠가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그 에릭스 라우터 라인도 탄탄하지만 또 다른 라인에서도 지금 득점이 하나씩 네, 하나 둘씩 맞아요. 터지고 있고 또 특히 PP 라인이 워낙 그 득점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글스 입장에서는 좀 더 준비를 잘 해야지 쉽게 무너뜨리거나 또 무너지거나 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HL 안양과 크레인스 시리즈는 지난 시리즈를 생각했을 때 너무 슈팅을 아끼지 않고 한다면은 또 좋은 그 득점 장면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그 지난 크레인스와의 시리즈를 생각했을 땐 크레인스 선수들이 워낙 빨리 적극적으로 붙고 네.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잘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대 프레셔에 대한 어떤 전술적인 부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정호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전정호 선수가 사실 그렇게 골 넣는 캐릭터, 골캐가 아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골 맛을 많이 봤는지 제가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그 박우상 코치님이 자신 있게 그 골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너가 슛을 쏴서 득점을 만들어 봐라라는 말이 자신감이 붙었는지 최근 들어서 슈팅을 쏘는 족족 굉장히 위협적인 네. 상황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상 중인 이영준 선수의 그 대체 자리를 굉장히 잘 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시리즈 레드이글스와의 시리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만들어내면은 전정호 선수의 이야기처럼 이 과정을 선수들도 또 코칭 스태프들도 한번 잘 겪었기 때문에 또 크레인스 상대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택 트라이앵글과 사이클링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나눠봤었는데요. 지난주에 안양 경기에 있었던 그 장면들을 바탕으로 혹시 거기에서 또 우리가 얘기했던 장면들이 나왔는지 또 영상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이글스 홋카이도 선수들 그 어택존에 들어가서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은 미들 드라이브 선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런 패턴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쪽까지. 좀 전에 영상을 보면은 벌써 퍽이 내려가면서부터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디펜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포지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포드가 내려올 수 있도록 자기 포지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쵸? 지금 이 사람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퍽을 뺏겼을 때 수비적으로 좋은 위치를 만들 수가 있고 퍽을 또 살려서 움직일 때 공격을 계속 또 좋은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 위치에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코너 쪽에 퍽이 갔을 때 트라이앵글을 먼저 만들어주고 우리 편이 상대한테서 프레스를 당하게 되면은 퍽을 어딘가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가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선수가 어딘가 다른 공간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또 한 번 트라이앵글을 만들면서 수비적으로도 좋은 위치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HL 안양 입장에서도 지금 퍽을 가진 사람 기준으로 패스를 줄 수 있는 길을 최소한 2군데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트라이앵글을 계속 유지하려고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골대 앞 한 사람, 사이드 한 사람, 그리고 위쪽에 포드 한 명이 더 위치하면서 또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링이 이제 윗사람한테 패스를 연결하고 움직이는 방법도 있다고 했었고 퍽을 가진 사람이 그대로 드라이브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고 네. 윗사람한테 패스를 연결시켜서 바로 슈팅을 쏘는 그 모습도 만들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내는 HL 안양이랑 레드이글스였어요. 저 지금도 일단은 골대 앞으로 갔다가 퍽을 내림으로써 지금 이주영 선수가 내려가고 트라이앵글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지금 이 장면이 전 좀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골대 앞으로 가는 거를 잊고
그냥 무조건 패스를 받으러 먼저 사이드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정작 골대 앞에 찬스가 났을 때 이제 아무도 없고 또 슛을 쏘려고 했을 때 스크린도 없고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아요. 결국에는 이 골대 앞에 저희 하우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골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퍽을 캐리하고 있는 사람이 슈팅을 쐈을 때 이 하우스 안에서 혼전을 만드는 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그 찬스 기회니까 그런 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가운데를 지켜주고 퍽을 받으러 간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HL 안양의 플레이들을 보면 자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디펜스의 공격 가담이에요. 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지만 계속해서 이동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공격 가담을 해줌으로써 상대의 수비수의 숫자와 동수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아웃 넘버, 그러니까 우리 편의 숫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서 공격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굉장히 이런 모습도 어린 선수들이나 또 지금 아이스하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볼 만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네. 네, 어택킹 존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이현승 선수가 만약에 별 생각 없이 그냥 뛰어 내려가서 이렇게 일자로 셋이 나란히 서 있었다면 만약에 여기서 실수가 있어서 퍽을 상대한테 뺏겼을 경우 이쪽 자리를 커버할 수 있는 수비수가 네. 없겠죠. 그래서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숫자 많은 공격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트라이앵글도 생각을 하지만 그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이유도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점. 지금도 마찬가지로 퍽이 우리 편이 체킹을 당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2대1 상황을 만들어서 퍽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 편이 다시 퍽을 처리하고 난 뒤에는 또 트라이앵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김건우 선수가 움직이는 것처럼 빨리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얘기해주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오인규 선수를 보면은 디펜스지만 공격에 가담해줌으로써 계속 퍽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또 숫자적으로 상대한테 밀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포워드가 순간적으로 반대쪽에 셋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퍽이 넘어갔을 때는 디펜스가 제일 빠르니까 빨리 내려와서 퍽을 잡아주고 또 좋은 모습은 이 선수가 다시 커버를 올라가주는 모습 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디펜스가 자기 자리를 희생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 비어진 자기 자리를 또 커버해주는 포워드지만 그 자리를 또 커버해주는 이 수비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공격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마 김건우 선수도 그냥 퍽 있는 대로 달려갔거나 골대로 그냥 달려갔을 거예요. 맞아요. 조금 전에 이민지 코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골대 앞으로 들어가야 퍽이 골대 쪽으로 향했을 때 또 좋은 찬스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모습도 비춰졌고 역시나 디펜스 이동구 선수 또 내려와서 퍽을 계속 소유하기 위해서 퍽을 우리 편에게 연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디펜스가 퍽을 갖고 있을 때 골대 앞쪽에서 일단 한 사람이 골대 앞 스크린을 해주는 편이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슛을 쏜 퍽을 살짝 굴절시켜서 골대로 향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참 레드 이글스도 디펜스 공격 가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포드 3명이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한 선수가 올라오니까 한 선수 내려가는데 퍽을 가진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위에 있던 디펜스가 옆이나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윗공간을 또 이용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방금도 위에 있던 선수가 내려가면서 이쪽에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퍽을 가지고 올라오기가 더 편해졌죠. 사실 이렇게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플레이를 하는 팀을 만나면 수비를 할 때 굉장히 까다로워요. 맞아요. 이게 맨투맨 수비할 때 특히 더 까다롭고 존 수비를 하더라도 상대가 계속해서 스위치되고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막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다 잘하는 선수들인데 그래도 쓸데없는 드리블보다는 상대가 오기 전에 퍽을 처리하는 모습들 보면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이런 경우가 요즘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디펜스 지금 송영철 선수가 반대쪽 이동구 선수한테 줬을 때 포드 한 사람이 블루라인까지 올라와서
상대 수비수들은 아무래도 골대 앞에서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포드 한 사람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또 패스 길을 만드는 이런 상황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냥 3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태킹 5존 플레이 3하이라고 하는데, 3명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플레이를 만드는 것도 요즘 많이 나오는, 현대하키에 많이 나오는 플레이 중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장점이 있다면 스피드를 붙여서 들어가면서 또 공격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또 하나의 옵션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엔 레드이글스가 수비를 할 때 계속 골대 앞을 굉장히 촘촘하게 있었기 때문에 윗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었거든요. 지금 김기성 선수도 올라왔고 이동구 선수가 내려가니까 또 김상욱 선수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윗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패스를 서로 맞추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자, 지금 상황은 4대4 상황인데 보통 5대5와 좀 플레이를 다르게 가져가요. 대부분의 팀들이 4대4 수비 전략은 맨투맨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이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끝까지 달라붙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1대1 수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사키를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이런 걸 보실 때 왜 쟤는 수비수인데 왜 위까지 올라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보시면 또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보시면 어떻게든 패스 길을 이 사람이 내려오든 골대 뒤쪽으로 가든, 그리고 한 사람은 위쪽을 지키면서 수비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만들어서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걸 또 볼 수가 있고요. 저렇게 위치하고 있으면 지금처럼 사실 완벽히 보고 주는 게 아니더라도 이쪽에 우리 팀이 있구나를 알고 이렇게 내려주는 패스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 지난 시간에 잠깐 그림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미들 드라이브 선수가 있었고 아래쪽으로 퍽을 내리면 반대쪽으로 체인지 포인트 어택, 그러니까 CPA를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서로 사이드 코너 쪽 상대한테 프레스를 강하게 당하고 있으면 반대쪽으로 돌리라는 이야기를 미리 해놨다면은 지금처럼 안 보고 돌리더라도 지금 반대쪽에 있는, 왜냐면 지금 방금 퍽이 다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다 이쪽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을 이용하면은 또 수비수들이 이쪽으로 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 사이에 틈이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레드이글스도 그렇고 HL 안양도 그렇지만 점유율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퍽을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플레이들이 나옵니다. 네, 공간으로 퍽을 가지고 움직이는 능력들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드 플레이라고 하죠. 사이드에서 이겨서 나오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능력들을 다 갖춘 선수들이다 보니까 더 퀄리티 있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드리블을 하고 또 패스를 주고 언제 해야 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능력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 고개를 들고 플레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레드이글스 홋카이도도 그렇고 HL 안양도 그렇고 포지션을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나 이렇게 여길로 움직이면 내가 퍽을 받아줄 수 있어. 여길로 움직이면 내가 수비적으로도 실수가 있었을 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상황 파악을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능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아이사키를 하는 분들이나 또 보는 분들이 왜 저런 움직임을 가질까? 나도 한번 저렇게 움직여 볼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플레이를 해봤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또 보시고 또 내가 해보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 경기에서는 양쪽 팀 다 좀 공격적으로 되게 중요한 경기였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경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펜스 가담도 많고 좀 퍽을 돌리고 사이드를 이용하고 하는 플레이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약간 수비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상황에는 또 그에 맞게 하는 플레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 이런 플레이를 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걸 한다라는 건 조금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 상대가 누구냐, 또 우리가 어떤 전술로 어떤 전략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또 그런 플레이를 좀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 때도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상대를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보면은 참 각 팀마다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이스하키를 좋아하는 팬분들이 이렇게 아시아 리그를 보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실 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래서 아이스하키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시 뛰실 생각은 없으세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있는데 체력이 돼야 될 텐데 제가 오늘 중학교 아이들이랑 스케이팅을 잠깐 했는데 네. 쉽지 않더라고요. 있대요. 생각이 있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그러면 트라이아웃을 한번 준비해 볼까?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정이. 너무 오래 쉬었어요. 열정은 있는데 너무 오래 쉬었네요. 네. 이민지 코치님 준비해 보시죠. 저는 없어요. 네. 저는 없답니다. 제가 잘 알겠죠. 저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진 거를 또 느끼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사실 코치를 하면서 얻은 지식이나 좀 이런 볼 수 있는 시야로서는 사실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뛰어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지금 제 몸 상태로 지금의 이 지식으로는 그게 될까? 과연 그때 그 플레이와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지 않죠. 네, 근데 네.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막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은 진짜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마음은 네, 뛰고 있더라고요. 뛰고 저도. 있고 그러니까 월드컵을 봐도 막 심장이 뛰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또 크레인스 샵을 보면서 네, 또 팬분들이 이렇게 어택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또 공격 지역에서 왜 퍽을 저렇게 돌릴까? 네. 저 선수는 왜 저기에 위치하고 있을까? 그런 걸 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또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공격적인 부분을 좀 다뤘으니까 네, 다음 또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또 수비적인 부분도 하나씩 좀 짚어나가고 네, 또 나아가서는 뭐 페이스오프 전략이라든가 네. 파워플레이나 페널티 킬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좀 더 다양한 부분으로 또 이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하키에는 진짜 수만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뭐 딱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네. 말은 할 수 없고, 또 반대로 보면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또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번 주말에 또 펼쳐질 아시아리그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지, 오한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